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내일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이냐? 남자들 중에 왜 결혼 안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뭐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혼이고 되도록이면 비혼이고 싶은데 최근에 사회복지사 하던 사람이 비혼주의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놀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회복지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 요양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고독사가 존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찾아가서 혼자 늙어가시는 거 보는데 그렇게 비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혼란입니다. 저도 결혼은 더럽다는 조건이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핀트를 잘못 알고 있어. 이것도 뭔가 핀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뭘 잘못 알고 있냐? 이 사회복지사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댓글 다신부터 잘못 알고 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자,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만, 즉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관련 서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통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지어서 그냥 혼자 있는 사람들 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통계나 이런 것 좀 봐요, 제발.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신 분이야. 결혼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사별했다거나, 네, 그런 경우.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독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혼자라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같이 살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무슨 결혼하면 한시 한때 다 같이 갑니까? 안 그래요? 왜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나 이거 너무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 뭐 부부끼리 살면 같이 죽습니까? 같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나요? 아니죠. 나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둘 중에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죠. 그럼 남은 한쪽이 남는단 말이야. 그건 생각 안 합니까? 아니 뭐 몰라서 이런 얘기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독거노인분들이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쭉 혼자 살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혼자 계신 어르신분들이 여태껏 지금까지 쭉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사셨기 때문에 고독사 당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혼자가 있잖아요. 꼭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어르신들하고 가족들은 누가 같이 삽니까? 자, 이 댓글 적으신 분도 한번 생각해봐. 님은 부모님 나이 드시더라도 계속 모실 생각입니까? 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나가 살 겁니다. 부모님 또 자식하고 사는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 또 돈 좀 벌면 그냥 나가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혼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가족도 티치삭거리 하기 싫어가지고, 밑보이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나이 들어서 요즘에 각자 사실 분들 많잖아. 가족 있어도, 자녀 있어도 꼭 결혼을 안 해도 자식이 그냥 나가 살겠다 하면 나가 살아라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독립을 장려하실 분들도 많습니다. 안 그래요? 같이 살면 계속 이제 트러블 발생하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이거를 사람들이. 고독사 통계도 좀 아시고 고독사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다가 당한 게 맞아요. 고독사.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고독사를 당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쭉 혼자 살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가족이 있었는지, 식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고독사는요, 결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고, 자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봐. 요즘에 나이 든 부모님 모시면서 사는 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하고 노년을 같이 할 자녀들이 얼마나 존재할까?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시고 쭉 모실 자신 있습니까? 옆에서 병수발 들고 할 자신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내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생기죠. 생깁니다. 그리고 같이 산다고 하루 왼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산다고 해 24시간 동안 서로 붙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 그럼 그것도 고독사로 볼 것이냐? 그리고 고독사를 당하신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는 자식 있고요. 손자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TBC에서 그 다큐멘터리 있죠. 그 쪽방촌. TBC가 뭐냐면 대구 방송. 그 대구 지역 방송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 있었어요. 유튜브에 있었는데 내려갔네요. 제목이 공간 다큐 그 안에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이제 대구의 쪽방촌을 보여주더라고. 대구에 쪽방촌이 있어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 어디냐 하면 저 경상 가면공원 쪽 뒤편에 여인숙 같은데 쪽방촌이 있어요. 옛날 한 70년대, 아니 70년대가 아니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야.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예. 네. 옛날 건물이 요즘에도 있어. 그 어디 취재를 한 건데 거기 가보면 이제 쪽방촌에서 한 월세 한 25만 원 내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 살면서 지금까지 쭉 혼자가 된 게 아니라 결혼 안 해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 안 찾아오는 거야. 가족이 있는데. 저 어르신은 원래 여기서 쭉 혼자 사신 거예요? 아니.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자녀분들하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분이 있는데 연락 안 하고 산지 꽤 됐어.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녀분도 얼굴 생각나지 않아요? 뭐 생각나게 하는데 걔네들이 날 보고 싶어 해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녀들이 있는 거야. 독고 여러분들 왜 그 쪽방촌 사시는 그 어르신들 자식 그 가족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왜 그 어르신들이 쪽방촌에 힘들게 여름나기를 하고 있을까? 여름에 취재를 했었거든요. 쪽방촌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낡은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제 더위를 참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 근데 상당수는 가족이 있었다는 거야, 가족이. 근데 가족이 있는데 왜 쪽방촌에 살기 놔뒀을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돌보는 거죠. 아니면 그런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뭐 나올 수 있는 유산이나 재산이 없으니까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웃긴 게 부모님도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이나 땅 같은 게 없으면 안 돌봅니다. 나올 게 없으면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부모님한테 뭐 땅이나 건물이나
논밭 같은 거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을 게 있으면 매번 이제 명절날 찾아뵙는 사람 있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또 이제 다 이제 뭐 뒷바라지 한다고 다 갖다 바치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명절날. 뭐 살아있든 뭐 돌아가시든 신경 안 씁니다. 효심도 안타깝지만 이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자식이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식 있어도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쭉 혼자 살기 놔둬버리면 고독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내가 책에서 읽은 건데, 그 특수청소 하시는 분, 김세별님. 그분이 이제 책에서 적으신 거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보세요. 그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분이 이제 고독사 현장을 가면서 에피소드 같은 걸 이제 수기로 적으신 거예요. 그 책이. 거기 가보면, 고독사 현장에 이제 우리 업체에 불러가지고 왔는데 자식이 있는 거야. 아들내미가. 네. 아들내미가 있어가지고 청소하기 전에 뭐 기준품이나 돈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그 유가족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왜 있냐 하면 혹시나 돈 나올까봐. 네. 그래서 고동사 현장에 이제 그런 이제 흔적들 다 지우고 하는데, 이제 서랍 같은 데 봐도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는데 이 카페트 있죠. 눌러붙은 카페트. 이걸 딱 벗기니까 돈다발이 나오는 거야. 원래 그 상황이 굉장히 슬퍼야 되는데, 그 자녀분이 그거 보고, 야, 이 노인네 그래도 돈 많이 모아놨네 하면서, 야, 그래도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구나 하면서 돈 그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돈만 딱 챙겨가는 거야. 그거 보면서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물론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경우 있대요.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혹시나 유품 중에 돈이 되는 게 있냐 없냐, 뭐 이제 뭐 반지 같은 거, 아니면 통장 같은 거, 아니면 기준품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그 고독사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고독사 당하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는데 고독사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있었어. 가족이 있는데 고독사를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독사 당하면 경찰 측에서 어떻게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가겠죠. 그 연락을 받고 유가족이 해당 관할 경찰서로 왔어요. 와가지고 경찰관 이제 담당 형사분이 그 고인의 가족 되시는 분들 맞죠? 고인이 몇월 며칠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체를 가지고 있는데, 시체를 인수하시고 장례를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장례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 표정의 변화도 없이 뭘 정리하면, 시체 포기약, 시체 인수 포기서란 서류를 적어요. 우리들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장례에 대해서. 그거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적는 거예요. 시체 인수 포기서. 그거 적고 제출하면 이제 저 사람 이제 돌아가신 분 장례 처리할 필요가 없어. 이제 국가가 처리해야 돼. 네. 나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다큐멘터리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중에 한번 프로그램 이름 검색해가지고 내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그거 보면 무조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고독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추고도 안 들 거야. 아마 이 댓글 다시 분은 그 다큐멘터리를 안 봤으니까 얘기했겠죠. 가족 있어도 가족들이 그 마지막 길을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저도 이거 없는 말 같지만 제가 실제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큐멘터리 보고.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가족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니라 가족이 있음으로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 죽고 나서 또 한 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 슬프지만 그 후에도 슬픈 거야. 현실에서도 버림받았지만 사후에도 버림받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마지막 모습을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정말 무지성을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있으면 무조건 함께 하겠지. 고독사 안 당하겠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무연고자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결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나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다 안고 갑니까? 다 안고 가요? 다 무조건 책임집니까? 아니잖아. 중간에 뭐 갈라서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타지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2명 남았는데 와이프 쪽이 먼저 뭐 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면 그거 혼자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특별한 날 아니면 연락도 안 오고 명절로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이 살 때 뭐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 서운했던 사람들. 그러면 가족들 말이 가족이지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인 되고 나가 살았는데 부모님들하고 살감 얘기 많이 하시나요? 이게 왜 남일처럼 받아들이죠, 여러분들? 나한테는 도저히 발생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 얘기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그리고 사회 구조가 점점 가면 갈수록 고독사가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져. 지금 가족들이 핵가족화 됐잖아요. 핵가족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가족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 지금 가족도 생각해봐. 예전에는 다 같이 살았지만 지금 다 같이 살지 않잖아. 따로 나가 살거나 원래는 같이 살았지만 각자 나는 이유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혼자가 되신 분들 많잖아요. 가족 붕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든 간에 이 고독사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댓글 다시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혼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사회복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사회복지를 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사회복지를 하면 당연히 이런 분들 돌보고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통 사람도 더 많이 봅니다. 이거는 뭐 비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겪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안 살고 돈 없으면 생각해봐.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장이 가장노릇 못하고
밥벌이 못하면 어떻게 돼? 이혼당하잖아. 이혼당하고 혼자 살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혼당하고 나서도 뭐 자기 약간의 해만 모르겠지만 알코올에 찌들어가 살잖아. 그럼 고독사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가장이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 신세가 되니 가장 노도 못하잖아. 집안 가세가 기울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혼해 주면서 이제 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원래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몸을 못 쓴다 생각해요. 그만큼 절망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술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임대 아파트 같은 데 안 가보셨죠? 임대 아파트 가보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낮인데도. 집안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술 찌든 데가 진동을 해. 예. 임대 아파트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 어르신분들 소주 한두 병 사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안주 같은 것도 안 사고 소주만 사가는 거야, 소주만. 그러니까 뭐 안주나 밥 같은 거 안 드시고 소주만 드시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 안 좋지. 그렇게 마시다가 이제 훅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피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뭐 이혼할 수 있는 거고 가족들이 떨어져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 먼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혼자 살더라도 내가 얘기했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건강하고 재정적인 어떤 안전망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혼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고독사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 아직까지.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결혼이 무조건 고독사를 막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좀 고독사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댓글 다시부터 제가 뭐 악플 달았거나 나쁘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혼자 살더라도 돈 모아야 됩니다. 돈 모아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보험이라든지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맨날 인스턴트에다가 술, 담배만 줄창 피고 마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폐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혼자 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면 살아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